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가 최근 무책임하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사단장, 지휘관이라는 직책을 넘어 정말 군인이 맞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받습니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엔 이를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받은 군은 곧바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6일 이미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해집니다.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사법 7조 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 복무 기간에 교육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 교육 중인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의 폐쇄적 분위기와 임 전 사단장의 앞서 준 면죄부를 고려할 때 심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이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었죠. 공수처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고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정책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가산 여부와 수사 개시에 따른 전역 신청 제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를 보면 그가 현재 얼마나 다급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최상병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의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신속기 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26일 최상병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 불기소 의견 없이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이의 신청으로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날도 23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날도 23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 제출의도는 분명합니다. 명예전역을 통해 본인의 퇴직금과 군연금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는 지휘관으로서 주어지는 보수와 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 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죽하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제1사단 예하 대대장들 중 2명이 그를 직권남용 및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겠습니까? 철저한 기수문화가 존재하고 계급이 곧 권력인 게 장교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현직 대대장들이 사건 처리에 불복하고 단체로 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장병은 전역하자마자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죠. 임성근이라는 자가 얼마나 최악인 자인지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에 대응한 임 전 사단장의 태도에서도 계속 관측됩니다. 그는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최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힘들 거라고도 덧붙였죠. 또한 그에 대한 고발을 도운 군인권센터가 생존 장병을 등에 업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자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형태라며 종북몰이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말까지 했었죠. 이는 과거 일본군의 카미카제 논리와 똑같은 발언입니다. 일반 작전 수행 상황에서 비전투 인명 손실이 난 것인데도 말입니다. 장병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죠. 본인 스스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상황에서 이제는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으로 불타오르는 비판 여론에 스스로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